그런 이제 해외 명문대를 생각하신다면 옮기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단지 그렇지만 이 세 가지를 알지 못하고 옮기게 되면 안녕하세요. 드림맘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서 고등학교를 좋은 학교로 옮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저도 정말 많이 했었고 주변에서 그런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정말 고등학교는 해외에서는 여기에서 한번 그 학교 예를 들어서 스탠포드를 보냈다 이랬을 때는 그 학교를 보낸 학교가 더 이제 합격할 확률이 높죠. 또 다른 아이비리그나 아니면 옥스포드 캠브리지 이런 데서도 보냈던 그런 학교의 학생들을 보고서 그 파악을 하고 합격을 시키고 이러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국내하고는 다르게 아무래도 좋은 학교에 대해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그런 이제 해외 명문대를 생각하신다면 옮기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단지 그렇지만 이 세 가지를 알지 못하고 옮기게 되면 너무너무 힘들거나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은 꼭 알자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요. 적어도 전학을 가겠다 생각을 한다면 9학년 이전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전에 옮기시기를 바래요. 이제 고학년 이후로 해서 옮기게 되면은요, 학점이 애매해져서 헷갈리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4.5 만점인 그런 GPA 성적을 가진 학교와 또 4.0인 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희는 아이비 학교에서 그리고 AP 학교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이런 이제 시스템이 다른 학교로 옮기게 되면 아이도 굉장히 힘들고 나중에 중간 점수를 받아서 대학에 제출하게 될 때도 뭐 4.5 만점에 얼마, 뭐 4.0 만점에 얼마 이 계산하는 게 복잡해서 그냥 묶어서 보내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손해 볼 수도 있는 건 열심히 준비했던 그 과정들을 보통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보내잖아요. 근데 9학년, 뭐 10학년 이런 과정에 했던 것들을 전부 정리해서 그 전학 전에 학교가 이렇게 보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칠 수도 있고 또 아이가 한창 공부해야 되고 점수를 올려야 하는데 시스템이 다른 학교에 적응하기도 바쁜데 벌써 고3이 되었어. 그리고 12학년이 되었어. 이렇게 되면 정말 난감하고 GPA 그 내신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학교 선생님도 파악해야 되고 어떻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대학을 위해서 뭐 아이비면 하이 레벨을 3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또는 AP일 경우에는 적어도 뭐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AP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시간도 없이 막 GPA 막 연연해 하다가 어느덧 이렇게 12학년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다면 9학년 이전에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왜 저는 10학년 2학기 때 옮겼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래 진짜 고생했거든요. 너무너무 아이가 옮기고 싶어 했는데 그게 문제는 그 이전에 저희가 정말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었다가 이렇게 남편의 직장 문제로 이제 옮기게 되었는데 준비를 안 한 상태로 간 학교도 꽤 괜찮았지만 여기 학교에서보다 더 나은 데를 가고 싶다고 아이가 떼를 쓰는데 그때 이제 옮기는 그 시기가 10학년 2학기가 된 거죠. 그때 옮기면서 뭐 GPA라던가 이런 게 한번 이렇게 출렁거렸고요. 다시 따라잡고 학교를 적응하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다시 자리를 잡았다고 안심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나중에 대학 때 서류를 하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손해보는 게 많았어요. 만약에 그럴 때는 미리미리 이제 전학 가기 전에 있는 학교와 상의를 해서 나중에 대학을 갈 때를 위해서 이렇게 미리 서류를 좀 받아오거나 아니면 가능하면 고학년 이전에 하시고 고학년 이후로 이제 전학을 간다 이럴 때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대학을 이제 희망하는 대학을 가려고 할 때 이 전학 간 학교에서
어떤 시스템이 좀 더 유리한지 이걸 꼭 알아보셔야 해요. 이제 막상 전학을 가고 보면 너무나 모르는 게 많아서 그거를 적응하는 데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부모님이 좀 도와주셔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좀 더 그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커리큘럼을 좀 잘 들을 수 있고 어떤 걸 좀 선택해서 들어야 하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좋은지를 학교 측에 문의를 해보시고요. 또 아이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너무 정신이 없고 학교의 GPA 갑자기 뭐 점수가 막 미끄러지기도 하고 선생님과 적응이 안 되기도 하고 정신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런 부분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봉사활동도 부모님께서 좀 하시면서 학교와 친분을 쌓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학교에서 이 아이가 원하는 그런 명문대를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을 좀 활용하는 게 좋구나 라는 걸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여쭤보고 또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과 그 시스템 못지않게 카운셀러 선생님이 대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카운셀러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미리 파악을 하셔서 그분과 이렇게 관계를 잘 이렇게 지내고 또 한국 학생에게는 어떻게 하는지 또 외국인에게는 어떻게 대하는 선생님인지 이런 걸 진짜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막상 이제 그게 고학년부터 시작되면 좋지만 이제 전학을 갔다 그렇게 했을 때라도 이제 선생님과 그 카운sel러와의 관계는 정말 첫 번째로 챙겨서 잘 이제 선생님과 관계가 좋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는요. 거기 학교에서 아무리 해외 명문대를 많이 보냈다 해도요, 인터내셔널 스쿨로에서 그 학교의 각 학교마다, 나라마다 그 자국민을 좀 우선적으로 보낸다거나 아니면 아메리칸 스쿨이면 미국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보내거나 시민권자일 때 유리하고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불리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학교에 많이 이게 좋은 학교를 들어갔다, 좋은 대학을 들어갔다 이러더라도요. 이게 이제 정말 한국 학생들은 어땠는지 입시 결과를 보셔야 돼요. 정말 명문 학교인데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한국 학생들은 해외 명문대를 거의 들어가지 않고 한국으로 다 이렇게 돌아와서 재외국민 전형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뿔싸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이 학교가 아무리 명문 학교라 해도 이 학교가 한국 학생에게는 어떻게 입시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런 부분을 정말 잘 확인해 보시고 전학을 시도해 보시기를 바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학을 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물론 막상 이제 전학을 가고 나면 또 열심히 해서 이런 험난한 부분을 또 극복해 나가면 되지만 그래도 좀 이런 거를 미리 알았더라면 저도 이렇게 힘든 부분을 잘 대비하고 또 카운슬러와의 그런 문제 부분이 생기는 거를 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대학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